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금융투자 분석사 시험을 함께 공부하게 된 김경동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냥 몸 마음 편하게 풀고요. OT 시간 한번 가져볼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다 시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와 함께 어떤 시험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투자 분석사란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는 거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 분석 자료를 작성 및 이를 심사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시면은 기업 리서치 자료들 많이 보실 거예요.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바로 누구예요? 애널리스트 분들이에요. 애널리스트 분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자격증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투자 분석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땄다라고 해서 무조건 증권사에 갈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시험을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기본 소양은 갖춰져 있구나 라는 게 검증이 되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험 주기는 1년에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이거는 여러분들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시험 일정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시험 일정 계속 체크하셔야지. 물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게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거 접수해야지 이러다가 놓쳐버리거든요. 이게 투자자산 운용사 이런 것들은 1년에 몇 번 있지만 이건 말 그대로 시험이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난이도를 떠나서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험 일정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넘어가가지고요. 시험 시간 120분이에요. 이거와 함께 봐야 되는 게 바로 시험 방법, 시험 몇 문제요? 100문제입니다. 100문제.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쪼실 필요 없어. 쪼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객관식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기출 보건 문제들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지문이 안 길어요. 안 길고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당연한 거겠지만요.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떤 시험에 가셔도 다 챙겨 가셔야 되는 것들인데 여기서 계산기. 제가 왜 계산기에 노란색을 쳤을까? 왜 계산기에 노란색 쳤을까요? 이게 여러분들 CFA나 이런 시험 보면 어때요? 공학용 계산기 쓰잖아요. 공학용 계산기. 그런 시험은요. 말 그대로 진짜 현재 가치 이런 거 다 구해야 되고요. 맞잖아. 로그 이런 거 있잖아요. 루트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 하지만 우리가 들고 간 것보다 바로 흔히 말하는 쌀집 계산기예요. 쌀집 계산기. 그래서 가능한 게 뭐예요? 사칙 연산까지만 가능해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좀 이따가 과목 설명 시간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 책을 딱 열어보시면 1과목부터 좀 답답해요. 마음이 좀 답답해. 왜 답답해? 보자마자 나온 게 뭐예요? 썸 나오고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덮어두었던 어떻게 보면 그 외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 이렇게 리미트 무한대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슴이 답답해지잖아.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 문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계산 문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계산기. 우리가 들고 간 계산기는 뭐다? 바로 사칙 연산만 가능한 쌀집 계산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량 분석 이거 보시고 이거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가지고요. 시험 방법은요. 객관식 사지선다 그리고 100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게 주관식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정말 정확히 알아야 돼. 사실 그건 좀 맞는데 이게 뭐예요?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 이게 이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다 통용되는 이야기인데 가장 흠집이 적거나 가장 어떻게 보면 답에 근접한 애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계산 문제는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뭐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가가지고요. 합격 기준 어떻게 돼요? 응시 과목별로 정답 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즉 최소한 리미트는 40점을 맞춰야 돼. 맞춰야 되는데 응시 과목의 전체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 여러분들 이게
이게 여기 잠깐 마킹이 돼가지고 지우고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야? 70점이라고 하는 건요 좀 애매해요. 여러분들 좀 애매해. 왜 애매할까? 이게 60점인 컷인 시험이 있고요, 70점인 컷인 시험이 있잖아. 60점 컷 같은 경우에 한 70점 정도 맞춘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합격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뭐 정말 어떻게 보면 깔아주는 문제가 어떤 시험이든지 20, 30% 나와요. 나오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60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시험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70점 어떻게 돼요? 70점 어떻게 돼? 이거는 여러분들 최소한 85점 이상을 맞추겠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약속 하나 합시다. 우리 여기서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노란색 바꿔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가져가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평균 85점을 맞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할 거예요. 물론 85점이 쉽진 않아. 그건 나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장 가면은 긴장해서 조금 틀리는 문제들, 알고 있는데 틀린 문제들 이런 것들 감안하고, 그리고 약간의 버퍼를 감안해가지고 85점을 하면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합격하실 거예요. 물론 85점 맞을 만큼의 공부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몇 점이다? 목표가 85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85점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뭐예요? 각 과목별 40점 이상이에요. 40점 이상.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나는 예를 들어서 1과목이 진짜 싫어. 진짜 싫고 나는 예전에 법을 좀 공부해가지고 4과목이 진짜 좋아. 그래서 4과목에 100점을 맞고 1과목은 모르겠다. 40점을 맞고 가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1과목에서 40점도 못 맞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전략을 짜실 때 이거는 여러분들 물론 이 시험 과목이 쉽고 어렵고 이게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는 다 다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통계학과이실 거고, 어떤 분은 회계를 베이스로 하실 거고요, 어떤 분은 금융업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마다 베이스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싫어하는 과목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과목이 있고 전략 과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55점은 맞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버리는 과목일지라도 55점은 맞는다라고 생각해야지 시험장 가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물론 약간 틀린 문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 5점 정도 버리고 버퍼로 한 10점 정도 더 가지고 55점 정도는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소 과목별로 최소 55점.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분들 꽤 계세요. 이게 평균은 70점이 넘는데 어떻게 돼? 과목이 꽈락이 났어. 한 30점대 맞으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지. 맞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소한 우리는 55점을 목표로, 내가 취약한 과목이더라도 나는 55점은 맞겠다라는 목표로, 그리고 전체 목표는 뭐다? 전체 목표는 85점을 목표로 우리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합격률은요? 합격률은 이거 여러분들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도 있는 거긴 한데 한 30%에서 50% 나와요. 나오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한 30%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시험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험 과목은요,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3, 4과목까지 한꺼번에 붙여서 적으면 너무 칸이 좁아가지고 잘 안 보일까봐 제가 1, 2과목 따로, 3, 4과목 따로 적었어요. 이거 책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맨 앞에 있는 거야, 맨 앞에. 그래서 이거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먼저 1과목은요, 증권 분석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증권 분석의 기초.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시는 주식을 이미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주식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증권이다라고 하면 일단 뭐가 떠올라요? 주식 이런 게 떠오르잖아. 맞아요. 주식도 여러분들 증권의 일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증권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초를 배우는 게 바로 증권 분석의 기초고요. 이건 탑다운 방식에서 어디에 해당할까? 여러분들 탑다운 방식 여러분들 뭐 경영학이나 여러 수업 시간에 많이 나왔죠. 탑다운 방식, 즉 위를 먼저 보는 거예요. 위를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계량 분석, 이건 뭐예요? 통계 쪽이에요. 통계 쪽. 이건 여러분들 통계학과 혹시 뭐 통계학과거나 통계 진짜 잘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거의 뭐 최고의 과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증권 경제, 이거는 여러분들 거시경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시경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기업 금융과 포트폴리오 관리, 이거는 기업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비율 같은 뭐 자본과 부채의 비율 같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들, 이게 바로 기업 금융과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총 문항수 25문제예요. 즉 4분의 1인 거죠. 4분의 1. 그리고 문항수는 5문항, 10문항, 10문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맨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계량 분석 가지고 쪼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약간 높아심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 문돌이거든요. 문돌이여가지고 수학이 좀 약해서 통계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계량 분석 5문항이에요. 5문항.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계산 문제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경제학. 여러분들 경제학도 분들도 계실 텐데 경제학 어때요? 미분, 적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로 한다고? 쌀집 계산기로 한다고. 그렇다 보니까 미적분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미적분을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전혀 걱정 안 하셔야 돼요. 다만 경제학에서는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고 현재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가치평가론. 이거는 론자 빼고요. 그냥 가치평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치평가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첫 번째 주식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거. 두 번째 채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거. 세 번째 파생결합증권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파생상품을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하는 거. 이렇게 네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파생결합증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뭐지? 파생상품 이것도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요즘 뭐 신문에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ELS, 뭐 ELW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혹은 뭐 코스피 200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지수 상품들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 파생결합증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분석한 것, 이게 바로 가치평가론입니다. 넘어가가지고요. 3과목은 뭐예요? 재무분석론. 재무제표론. 이게 느낌 바로 딱 와야지. 뭐예요, 이게? 회계잖아, 회계예요, 회계. 맞죠? 그리고 두 번째 기업 가치 평가하고 분석하는 거. 여러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는 주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 뭐 이 기업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거 뭐 보고서 막 작성하셔가지고 발표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과 다른 흐름으로 발표하시는 뭐 증권사 애널 분들이 계시면은 신문에도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할지에 대해서 배워본 게 바로 기업 가치 평가 분석입니다. 여기서 몇 문제 나와요? 20문제 나와요. 20문제. 하지만 과목이 적잖아. 10문제씩. 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제대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 4과목으로 가볼게요. 4과목 어떤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에요? 바로 한번 끄볼게요. 여러분들 색상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법규, 윤리 어떤 느낌이에요? 아, 법이랑 윤리를 배우겠구나. 바로 느낌 오시죠? 그래서 뒤에도 기술하고 있지만 계산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아예 안 나오는 파트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어떤 걸 배워요? 자본시장과 관련된 법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회사법, 흔히 상법이라고 하는데 회사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직무윤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바로 4과목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근데 총 문항수 어떻게 돼요? 여기 20문항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25, 35.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 과목이 진짜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과목을 집중적으로 하세요. 이거는 좀 그렇잖아. 이게 최소 과락이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과목에서 집중적으로 나오지만 반대로 뭐예요? 과목도 이 과목이 좀 많죠. 4개죠. 뭐 이 정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시험 팁은 어떻게 돼요? 시험 팁. 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셔도 되고 몰라도 되는 부분인데 워낙 계산 문제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약간 마음을 릴렉스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계산 문제 비중을요, 여러분들 쭉 살펴보니까 30% 정도 될까 말까요, 여러분들? 될까 말까요? 특히 4과목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계산 문제가 없어요. 없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계산 문제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맞죠? 맞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계산기는 뭐예요? 사칙 연산만 가능한 쌀칙 계산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계산을 얼마나 화려하게 하고 계산 공식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걸 배우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 바로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주관식 시험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관식 시험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난 문장 하나까지 다 배울 거야. 아니, 물론 그럼 좋지. 뭐 그럼 좋잖아요. 그럼 좋지만 이거 여러분들 혹시 기본서 보셨어요? 기본서? 기본서가 4권 다 합치면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돼. 이걸 다 외우신다고? 이걸 쉽지 않을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 개념이구나. 이거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객관식 문제가 나왔을 때 옳은 문장 혹은 틀린 문장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과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목별로. 1과목은 뭐예요? 1과목. 말씀드린 대로 증권 분석의 기초예요.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계량 분석, 증권 경제, 그리고 기업 금융과 포트폴리오 관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계량 분석. 제가 계량 분석, 계산 문제 어려운 거 안 나옵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계산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정말 간단하게 나와요. 정말 간단하게. 이게 사칙 연산을 안 벗어나게끔 정말 간단한 계산 문제 혹은 개념 확인 문제 정도 나와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두 번째, 증권 경제. 여러분들 경제학을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가 중요한지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뭐가 중요해? 바로 그래프잖아. 그래프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 과목의 관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업 금융과 포트폴리오 관리. 이것도요, 1과목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간단한 계산 문제 나오고 간혹 가다가 말 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과목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과목으로 가보겠습니다. 2과목 뭐예요? 35문제 나오잖아요. 35문제. 그래서 좀 중요해. 사실 살짝 중요하긴 해요. 사실 35문제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과목 수도 좀 많죠. 가치평가론. 첫 번째 주식평가 볼게요. 계산 문제. 여러분들 이거 주식을 평가하는데 왜 계산 문제가 나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뭐예요? 왁 이런 거 뭐야? 바로 기업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데 필요하잖아요. 물론 이거는 뒤에 상과목이랑도 이어진 부분이긴 한데 왁을 구한다든지 즉 자본 비용을 구한다든지 혹은 여러분들 신문 같은 거 보면 퍼가 몇 배다 뭐 이런 거 한 번씩 나오잖아요. 경제집 같은 거 보시면 나오잖아. 그런 것들 계산하는 거 간단한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 가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 문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채권에 대한 평가. 채권에 대한 평가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산 문제. 예를 들어 가지고 듀레이션이나 혹은 전환사채 등 전환사채 같은 전환사채 가치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지 평가는 그런 것들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개념 확인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 결합 증권이랑 파생 상품은 사실 성질이 동일해요. 사실 동일한 거야. 왜냐하면 기초 변수를 두고 만들어낸 거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한 세트. 사실 세트. 그리고 이거는요, 간단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옵션에 대한 개념 문제, 뭐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옵션뿐만 아니라 뭐 선물, 뭐가 있어요? 뭐 수합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옵션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에 대한 개념 문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 파생 상품도요. 이거 계산 문제 여러분들 이건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파생 상품 계산 문제 여러분 실무적으로 파생 상품 보시면요. 계산 문제 진짜 쉽지가 않아. 이게 뭐 몬테카를로를 적용하고 뭐 이래가지고 막 퀀트라고 하죠. 여러분들 카이스트나 뭐 혹은 여러 이제 금융공학을 전공하신 분들 이 퀀트라고 해가지고 파생 상품 막 계산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진짜 힘들어. 그래서 정말 간단한 계산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3과목 뭐예요? 재무분석론, 그리고 재무제표론과 기업가치평가와 분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재무제표론 회계 뭐야? 회계 계산 문제 간단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개념 확인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치평가하고 분석한 건 뭐예요? 간단한 뭐 DCF나 뭐 EVA 이런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개념 확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를 제가 전혀 지금 모르잖아.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뭐 함부로 막 말을 하기가 그런데 혹시나 회계적으로 베이스가 약하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사실 이 수업 듣기 전에 간단하게 회계 공부를 좀 하고 오신 걸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회계를 전혀 모르는데 이 시험 붙을 수가 없나요?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공부하신 목적이 뭐야? 그래도 난 금융 쪽에 들어오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험을 떠나서요. 앞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주식평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식평가 그리고 파생상품 그리고 뒤에 있는 재무제표론, 기업가치평가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회계적인 걸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회계를 난 전혀 몰라요. 모르지만 이 시험을 취득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정말 시간이 없으면 그냥 달려가는 거고요. 하지만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적어도 회계 원리 정도는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이 수업을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가지고요. 이제 마지막 4과목 증권법규 및 직무윤리, 즉 법과 윤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자본시장 관련 법규. 이건 여러분들 자본시장법, 통칭 자본시장법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도 그렇게 막 재미가 없진 않아요. 제가 여러 가지 그래도 뭐 세법도 보고 상법도 보고 뭐 자본시장법도 보고 공정가치법도 공정거래법도 보고 했었는데 이게 그나마 좀 재밌어요. 재밌다라고 하기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좀 공부할 만해요. 할만해. 그리고 회사법도요. 여러분들 이게 주식 투자 갖다 해보시면 뭐 유상증자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회사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직무윤리는 말 그대로 직무윤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래도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에 속해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 뭘 중점적으로 본다? 바로 자본시장 관련 법규, 즉 자본시장법을 중점적으로 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설명 다 끝났어요. OT 다 끝났어.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계량
분석, 계량 분석으로 넘어가 가지고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 시험 목표 몇 점이요? 85점. 그리고 내가 어려운 과목도 최소 몇 점 맞자고? 55점 맞자고요. 우리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이제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